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전남 광양인데요. 여기에 최근 여수 광양항만 벤처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남 삼총사로 불리는 여수, 순천, 광양에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이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여순광은 앞으로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현황과 함께 향후 전망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삼형제는 전남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산업단지, 수산업, 농업, 제철, 철강 등의 경제력을 갖추고 서로 상부상조함과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삼형제 중 가장 큰 형인 여수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죠. 인구는 28만 명으로 전남 최다 인구를 자랑하며 단일 규모 세계 1위의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전남 수출액의 무려 74%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최근 부산을 넘는 13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국 1위를 달리기도 하고요. 여수에 이어 인구수 2위를 차지하는 둘째 순천은 동쪽에 광양, 남쪽에 여수시가 있고 현재 전남 동부지역에 행정과 교육,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생태도시입니다. 율촌 및 해룡 일반산업단지 등 자족시설도 있으나 고용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3,600여 명으로 이보다는 주변 광양과 여수의 주민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도시죠. 막내 동생 광양은 최근 시승격 30주년이 됐는데요. 인구 15만의 소도시로 소생활권의 광양읍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동광양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고 동광양에서 이순신 대교를 건너면 여수 산단으로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여수 산단으로 가장 먼저 성장하기 시작한 곳은 여수시이지만 전라선, 경전선, 남해 호남고속도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가 통과해 전남의 교통요충지 중 하나인 순천이 행정과 상업,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주변 광양시와 여수시의 인구를 흡수하니 지역 간 약간의 미묘한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 지역에 부동산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7년 8월에 시행된 파리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가 부과되자 다주택 갭투기꾼들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을 처분해 서울, 분당 등 실수요가 많고 교통, 학구 및 인프라가 발달된 곳에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자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대부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처분해 비규제 지역인 지방에 투기하는 방법이죠. 2016년 말 미래에셋이 1조 원 이상을 경도에 투자하기로 협약하면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와 함께 관광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여수를 중심으로 인근 상업지가 있는 순천까지 투기 수요들이 몰리며 동반 상승합니다. 여기에 파리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세가는 높아 갭이 작았던 지방으로 투기 수요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여수와 순천 및 갭이 훨씬 더 작아 여러 채를 갭 투기할 수 있는 광양까지도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여순광 몇 개의 단지를 살펴보면 디오션 리조트 인근 여수 주운구모 2, 3단지 아파트 전용 73제곱미터는 2016년 하반기 평균 매매가 1억 2천만원에서 전세가 9,500만원으로 2,500만원의 갭으로 살 수 있었고 2018년 10월 1억 6천만원으로 약 4천만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같은 기간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순천 금당지구 우미 2차 전용 59제곱미터는 평균 매매가 1억 1천만원에 전세가 역시 비슷한 가격으로 100%가 넘는 전세가율을 보였는데요. 2018년 9월 1억 3,500만원으로 약 2,500만원 정도가 오르며 많은 이익을 보았죠. 광양제철소와 시청에 직주 근접한 광양 성호 2차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2017년 8월에 매매가 6,200만원에 전세가 5,500만원 수준으로 700만원 갭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올해 3월 7,100만원 수준으로 9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가격이 유지되던 상황에서 자체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로 인해 갑자기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8.2 대책으로도 수도권 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에서는 9.13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인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에 더욱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투기 수요들은 규제가 없는 지역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대구와 비규제 지역인 대전, 광주 등으로 몰리기도 했으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500만원 가지고도 한 채를 살 수 있어 2, 3천만 가지고 있어도 대여섯 채를 매입할 수 있는 광양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면서 갭이 작고 상승세를 보이던 광양에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특정 단지를 찍어주기까지 하니 투기 수요가 몰려들면서 아파트 쇼핑을 하게 되었고 올해 1월에는 43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1%나 차지할 정도로 외진 거래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투기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평균 2.53%로 상반기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호재가 적었던 전남은 반대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순식간에 떨어지던 경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소비할 여력이 많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여수, 순천, 광양 등 실수요가 많고 가격은 저렴해 전세가율이 높은 곳으로 투기 수요들이 몰리면서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렇게 투기 수요로 인해 순간적으로 생겨난 거품이 빠지는 것을 가속화시킨 문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경기 침체입니다. 지난 9월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내놓은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으로 지난달 광주 전남 제조업 BSI는 56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광공업 생산 역시 전년 대비 1% 감소하면서 산업활동 주요 지수들이 악화되고 있죠. 최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으로 LG공장은 1,000억 규모의 PVC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철강업계는 무단 배출 사례로 10일간 조업 정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석유, 화학과 제품이 각각 17.6%, 18.8% 줄어들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여수산단의 GX 칼텍스 등 6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2021년 완공될 예정이고 서면 순천 일반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인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202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포스코에서는 광양 벤처밸리를 만들어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하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은 호재가 반영되어 상승됐고 올해부터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및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주는 진행될지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과연 고용이 증가하긴 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순광 대부분의 실수요들이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산단 경기가 악화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울산, 창원처럼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있습니다. 산업 경기 부진으로 2010년 이후 전남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여수 역시 2009년 29만 3천 명에서 올해 28만 2천 명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으며 순천의 경우는 2015년까지 증가했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는 여수, 광양에서 정주 조건이 좋은 순천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외부 수요가 많이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광양의 경우 인구수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인프라 개발이 아닌 직원들에게 할당제를 하는 어이없는 방법을 선택했고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지인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2016년부터 꾸준히 편법을 사용하면서 연말에만 순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상반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눈속임용 인구 상승을 보이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세 지역 모두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되는 20에서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인구만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도시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각종 호재로 인해 실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일시적인 거품이라 투기 수요들이 빠지면 거품 역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수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작년 10월 442건에서 올해 4월에는 358건, 8월에는 23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1월 714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하였던 광양 역시 8월에는 235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아 투기 수요가 빠지는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순천의 경우 작년 10월 399건에서 올해 7월 289건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최근 연양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의 거래량이 8월에 급증하면서 455건까지 증가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임대법인에 많은 전세 세대들이 계약하였으나 법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잠적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전 전세 사기 영상에서 말했듯 임차인의 전세보다 선순위인 체납 세금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는 정책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대법인이 잠적하면서 6월부터 쏟아지는 경공매 물건들을 낙찰받은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급증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경공매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에 갭투기가 들어가기는 매우 위험하니 순천 역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세 지역은 높은 전세가율과 낮은 아파트 가격으로 소액 갭투기가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여수, 순천은 각종 호재를, 광양은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각종 스타 강사 및 컨설팅이 호도에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스타 강사, 컨설팅이 갭 투기를 유도해 본인이나 핵심 고객들이 기존에 투기하였던 매물들을 비싸게 팔 동안 이 마레소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설거지 부대로 남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 장기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스타 강사 등 남의 마레소가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더없이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갭투기의 핵심은 매수가 아닌 매도임에도 그냥 올랐다고 좋아만 하면서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거래 절벽이 찾아오면 팔지도 못하고 기나긴 하락세를 겪으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광의 가격 상승은 특별한 상승 요소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여수와 광양 등지는 건재하다며 스타 강사들의 찍어주기로 많은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왔고 여기에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을 찾는 외부 투기 수요까지 겹치며 생겨난 상승일 뿐이죠. 이렇게 투기 수요들이 먹을 만큼 먹고 빠지면서 생겨난 거품은 추후 설거지 부대들이 가격 하락을 감내하며 헹궈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대구나 비규제 지역인 광주 등 갭투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상승했던 곳들의 하락세가 시작되고 있으며 곧 여순광 역시 같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인구 감소와 수출 부진이 겹치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들의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여순광에 투기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지뢰밭을 달려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영상들에서 말했듯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 벌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도 입지에 따라 오를 지역이 있으니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기회는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미 투기 수요들이 훑고 지나간 후에야 정보가 들어오죠. 여수 밤바다의 로망을 믿고 투기했으나 결국 여수 방바닥까지 떨어질 예정인 이번 여순광처럼요. 그러니 아직도 부동산은 불패라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오른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결국 매도 타이밍에는 대부분이 큰 손해를 보며 후회하게 될 것이 자명하니 정신 차리고 시장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